안녕하세요, 효원장입니다. 최근 헐리우드 스타 켄달 제너가 날렵해진 코의 비결로 성형이 아닌 여드름약으로 알려진 이소트레티노인을 언급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여드름약을 먹었더니 코가 작아졌다는 이 솔깃한 유행 뒤에는 사실 굉장히 정교한 의학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약이 피지만 말리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코 모양을 바꾸는 걸까요? 오늘 의사의 시각에서 이 약의 진짜 정체와 복용 시 절대 주의해야 될 리스트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도 여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이고요. 이마가 울긋불긋하고 온 얼굴에 여드름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먹는 약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코가 얇아질 수 있을까? 이소트레티노인은 어떻게 코 모양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를 하려면 먼저 우리 세포의 핵심 조절 기전인 전사인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전사인자란 우리 DNA에 담긴 유전 정보를 읽어내서 실제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즉 전사 단계를 활성화하거나 반대로 억제하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특정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고 세포의 성장, 분화, 사멸을 결정하는 핵심 분자 조절자입니다. 이소트레티노는 우리 몸에서 두 가지 전사인자를 강력하게 활성화하는데요. 원래 이 전사인자들은 세포가 무분별하게 성장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필요할 때는 세포를 죽여버리는 사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소트레티논에 의해서 이들이 활성화가 되면 코끝에 밀집된 피지선 세포들에게 세포 자살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동시에 단백질 합성과 세포 증식을 주도하는 주요 경로를 차단해 버리게 되는데요. 그 결과 피지선 세포들이 파괴되면서 거대한 기름 공장 같았던 피지샘 자체가 물리적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결국 코를 덮고 있던 두꺼운 연부 조직층이 얇게 수축하면서 숨어있던 코의 골격이 드러나서 라인이 날렵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켄달 제너의 코 변화 뒤에 숨겨진 의학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먹어봤을 때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켄달 제너는 수술을 안 했다고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소트레티노인만으로 드라마틱한 성형급 변화를 설명하기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또 이 약을 복용할 때는 술을 드시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강력한 세포 조절 능력이 코 피부에만 작용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은 간에서 대사가 되면서 간세포에도 엄청난 부하를 주게 되는데요. 자칫 이 약을 코 작아지는 약으로 오해하고 남용하시게 되면 얄쌍한 라인 한 줄을 얻으려다가 여러분의 또 소중한 간과 몸이 망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내과 의사인 제가 음주를 말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전사인자 중 하나인 P53은 유명한 전사인자인데 간세포의 건강도 함께 감시를 합니다. 이소트레티노인으로 인해서 간세포 내에 P54 발현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알코올의 산화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P53이 과민하게 반응하여서 정상적인 간세포의 세포 자살을 촉진합니다. 간세포가 죽게 된다는 건데요. 이소트레티논과 술의 만남은 간세포에게 우리 다 같이 죽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면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드름 치료 때 이 약을 많이 접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 반드시 걸러내야 할 병용 금기 약물들이 있습니다. 항생제가 되겠고 그 중에 미노신, 독시사이클린 같은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함께 복용하면은 가성 뇌종양, 즉 뇌압 상승이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 두 약물은 뇌 척수액의 흡수를 방해해서 뇌를 둘러싼 물이 고이게 만들고 결국 뇌 부종을 일으켜서 심한 두통과 시력 저하가 온다면 즉시 중단을 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비타민 A 영양제가 있겠는데요. 이소트레티노인 자체가 고용량 비타민 A 유도체이기 때문에 비타민 A 영양제를 추가로 복용할 경우에 체내의 비타민 A 농도가 독성 수준까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전신적인 비타민 A 과다증으로 이루어져서 피부 탈락, 전신의 독성 반응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함께 복용하시면 안 되는 약물에는 스테로이드, 항경련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 조합은 또 경계해야 됩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자극하고
골 형성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뼈를 약하게 만드는 약들이 더해지면은 골밀도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특히 프레드니솔론과 같은 스테로이드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의 기질을 약화시키고 페니토인 같은 항경련제는 간 대사 효소를 활성화해서 비타민 D를 불활성 상태로 빠르게 분해해 버립니다. 결국 뼈를 만드는 영양소는 부족해지고 뼈를 갉아먹는 세포는 활발해지는 그런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 청소년이나 골다공증 위험군에게는 골 손실을 부를 수 있어서 함께 병용했을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임신을 준비하신다면 이 약은 절대로 금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약은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는 성질, 강력한 최기형성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의 성분이 태아의 초기 유전자 발현 과정을 치명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내과 의사로서 권고드린다면 임신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약은 아예 선택지에서 제외하시는 것이 최선이 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약 중단 후 한 달이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치료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태아의 건강을 담보로 이 약을 복용하실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혹은 중증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이소트레티노인을 꼭 드셔야 한다면 제가 드리는 이 세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시게 된다면 복용 전과 복용 중에는 주기적인 피검사를 절대 귀찮아하지 마세요. 이소트레티노인은 간에서 대사될 뿐만 아니라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매우 흔하게 높이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고중성 지방 수치가 매우 높아지면은 드물게 췌장염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하시기 전 또 이제 복용하는 중에 이런 간 수치라든지 지질 농도를 확인하는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둘째로 이 약을 드시는 동안은 술은 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약 때문에 우리의 간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태에서 에탄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세포를 더 망가뜨리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약의 복용과 음주를 같이 하게 된다면 간 손상의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술잔을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먹고 있는 영양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트레티노인 자체가 이미 고용량 비타민 유도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을 드시는 동안만큼은 비타민 A 보충을 잠시 멈추시고 그 독성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켄달 제너의 발언이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건 이소트레티노인은 성형 보조제가 아니고 강력한 여드름 치료제, 피지 조절제, 전문 의약품이라는 점입니다. 코가 얇아 보일 수 있다는 작은 유혹 때문에, 가능성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을 희생하지 마시고요. 외형의 변화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 안전입니다. 코가 얇아 보이기 위해서 이 약을 복용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